40년 전 20살의 자신이 꾹꾹 눌러 쓴 바로 그 글씨였습니다. 그리고 봉투 한가운데엔 붉은 잉크로 찍힌 주소 불명 도장. 순간 영숙의 손끝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설렘인지 두려움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는 낯선 떨림이 가슴속 깊이 번져갔습니다. 요즘 아이답게 민지는 할머니의 사연을 듣자마자 눈을 반짝였습니다. 할머니, 진짜 편지 한 통을 못 전하고 헤어진 거예요. 와, 완전 영화네. 영수가 들었어? 도연씨 한국에 돌아왔대. 고향 근처 요양원에 계신다더라. 찾았네. 왜 아무 소식도 없었어요? 나는 당신이 날 잊은 줄 알았는데. 거기서 자리 잡고 다시 연락하려 했는데 인생이란 게 마음처럼 되는 게 아니더군. 그 순간 잃어버린 세월이 아니라 지금의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 통의 낡은 편지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그렇게 고요하고도 아름답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고요한 시골의 아침은 언제나 그렇듯 향긋한 국화꽃 냄새로 시작됩니다. 마당가에 가지런히 줄지어 선 국화꽃들에는 맑은 이슬이 방울져 있고 가을 햇살은 마치 누군가의 손길처럼 천천히 집 안 구석구석을 쓰다듬습니다. 커피포트에서 물 끓는 소리가 뽀글뽀글 정겹게 울려 퍼집니다. 김영숙 여사는 늘 그렇듯 조용히 주전자 뚜껑을 열고 직접 갈아낸 원두를 천천히 부으며 하루를 엽니다. 손에 닿는 머그잔의 온기가 왠지 모르게 마음까지 데워주는 듯 했습니다. 평생을 아이들과 함께하며 교직에 몸 바쳐왔던 시간. 교실 안에서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던 목소리. 분필 가루가 날리던 칠판 앞의 풍경. 그리고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 이제 그녀 곁에는 이 작은 시골집과 깔끔하게 정돈된 일상,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스며드는 정막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내다보이는 감나무에는 주홍빛으로 물든 감이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마치 세월이 고스란히 매달려 있는 듯한 그 풍경을 보며 영숙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립니다. 또 가을이네, 세월 참 빠르다.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살짝 흔들렸고 조용히 마루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아침은 여느 때와 달라야 할 이유가 전혀 없어 보였지만 이상하게도 공기에는 묘한 긴장감이 숨어 있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삐걱거리는 자전거 소리. 우편 배달부가 익숙한 인사를 남기고 지나가는 소리. 영숙은 마루에서 일어나 천천히 우편함으로 걸어갔습니다. 늘 그렇듯 전기요금 고지서, 마을회부, 병원 안내문이 차례로 손에 잡혔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유독 눈에 띄는 봉투 하나가 끼어 있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봉투. 그러나 그 위에 적힌 글씨는 너무나도 익숙했습니다. 앳된 글씨체. 김영숙이라는 이름. 40년 전 20살의 자신이 꾹꾹 눌러 쓴 바로 그 글씨였습니다. 그리고 봉투 한가운데엔 붉은 잉크로 찍힌 주소 불명 도장. 순간 영숙의 손끝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오랜 세월이 한순간에 거꾸로 흘러내리는 듯한 묘한 감정. 심장이 조금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렘인지 두려움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는 낯선 떨림이 가슴속 깊이 번져갔습니다. 그때 마당 너머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수가 나왔어. 성큼성큼 마당으로 들어서는 오랜 친구 순자. 그녀는 영숙의 손에 들린 봉투를 보고 눈을 반짝였습니다. 웬 편지를 그렇게 애틋하게 붙잡고 있어? 혹시 첫사랑한테서 연애 편지라도 온 거야? 장난스러운 목소리에 영숙은 잠시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냥 옛날 주소로 갔다가 이제야 돌아온 거야. 하지만 그 말과 달리 그녀의 시선은 봉투에서 떨어질 줄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방 안에 불을 끄고도 한참 동안 마루에 앉아 편지를 바라보다가 마침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속지에 남아있는 것은 앳된 자신의 필체. 도현 씨에게. 이 편지가 당신에게 잘 닿을 수 있을까요? 단 한 줄만 읽었을 뿐인데 가슴이 두근거리며 눈앞에 오래된 장면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햇살 속에서 환하게 웃던 청년 정도연. 교복을 입고 운동장 언덕을 함께 걸어가던 기억. 그가 수줍게 웃으며 건넸던 짧은 한마디.
그 웃음소리와 바람의 냄새까지 고스란히 되살아났습니다. 잊었다고 생각했던, 아니 잊으려 애써왔던 청춘의 한 페이지가 그렇게 조용하지만 강렬하게 다시 펼쳐졌습니다. 며칠 뒤 영숙은 손녀 민지의 차에 올라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요즘 아이답게 민지는 할머니의 사연을 듣자마자 눈을 반짝였습니다. 할머니, 진짜 편지 한 통을 못 전하고 헤어진 거예요. 와, 완전 영화네. 그분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영숙은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글쎄 웃는 게 참 예쁜 사람이었지. 고향으로 향하는 길은 너무나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흙길과 낮은 지붕, 논밭의 정겨운 풍경은 사라지고 높은 아파트와 넓은 도로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기억 속 고향은 따뜻한 색채로 물들어 있었지만 눈앞의 풍경은 낯설고 차가웠습니다. 모교에 도착했을 때 학교는 이미 문을 닫은 지 오래. 잡초만이 무성하게 운동장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벤치에 앉아 텅 빈 운동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는 순간 어제처럼 또렷하게 떠오르는 추억. 교복을 입은 어린 영숙과 도연이 서로의 책을 들어주며 깔깔대던 모습. 운동장 한가운데서 도연이 수줍게 말하던 그날. 나중에 어른이 되면 나는 꼭 너 같은 사람이랑 결혼할 거야. 그 약속은 바람처럼 흩어졌지만 그 순간의 따스함은 여전히 가슴속에 살아 있었습니다. 민지는 그런 할머니의 뒷모습을 조용히 영상으로 담아 SNS에 올렸습니다. 해시태그 할머니 첫사랑, 해시태그 아날로그 감성, 해시태그 가을 편지. 잔잔한 음악이 깔린 그 영상에는 이상할 만큼 따뜻한 분위기가 흘렀고 사람들은 댓글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두 분 꼭 다시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진짜 영화다. 아날로그 시대의 기억이 디지털 세상 속에서 다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서울 아들 준호의 집에 머물게 된 영숙은 이상하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대기업 부장으로 일하는 아들의 아파트는 깔끔하고 효율적이었지만 어딘가 차갑고 삭막했습니다. 저녁 식탁에는 대화 대신 노트북 자판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그때 영숙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친구 순자의 전화였습니다. 영수가 들었어? 도연 씨 한국에 돌아왔대. 고향 근처 요양원에 계신다더라. 순간 영숙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을 돌아온 이름. 전화를 끊고 난 후에도 그녀는 멍하니 앉아만 있었습니다. 준호야. 왜요,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그냥 옛날 친구 소식을 들었어. 아, 네. 식사는 하셨어요? 저녁 시켜드릴까요? 아들의 무심한 대답에 마음속의 벽은 조금 더 두꺼워졌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생각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 나이에 지금 가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초라해진 자신의 모습, 너무 늦은 시간들. 마음속에서는 수없이 많은 질문과 망설임이 교차했습니다. 며칠을 뜬 눈으로 보내던 끝에 결국 영숙은 손녀 민지의 손에 이끌려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정원에는 가을 햇살을 받으며 국화꽃이 만개해 있었습니다. 그 꽃들 사이 벤치에 한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하고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사람 좋은 미소만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순간 시간은 멈춘 듯 흘렀습니다. 긴 침묵 끝에 도연이 먼저 말했습니다. 찾았네. 언젠가 한 번은 다시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그 담담한 목소리에 영숙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왜 아무 소식도 없었어요? 나는 당신이 날 잊은 줄 알았는데. 도연은 먼 곳을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편지 못 받았어. 아버지가 쓰러지셔서 급히 독일로 떠나야 했거든. 거기서 자리 잡고 다시 연락하려 했는데 인생이란 게 마음처럼 되는 게 아니더군. 오랜 세월 묵혀왔던 오해와 그리움은 벤치 위 조용한 대화 속에서 눈 녹듯 사라져갔습니다. 두 사람의 주름진 손이 벤치 위에서 스치듯 맞닿았습니다. 그 순간 잃어버린 세월이 아니라 지금의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던 준호의 눈가가 천천히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1년이 흘렀습니다.
고향의 단풍길은 눈부시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영숙과 도연 그리고 순자는 나란히 길을 걸었습니다. 그 뒤를 따르는 준호와 민지의 얼굴에도 따스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준호는 이제 바쁜 시간을 쪼개 매주 어머니를 찾아뵙는 아들이 되었고, 민지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세대와 세대를 잇는 다리처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영숙의 마음속에는 조용한 내레이션이 흘렀습니다. 인생의 가을이 이토록 찬란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너무 늦게 알았다. 하지만 괜찮다. 우리에게는 함께 걸어갈 남은 날의 약속이 있으니. 그날 저녁 영숙의 집 마당에는 하얀 스크린이 걸렸습니다. 민지가 만든 영상이 상영되었습니다. 빛바랜 편지에서 시작된 이야기. 풋풋했던 청춘. 서먹했던 모자 관계. 그리고 다시 이어진 따뜻한 단풍길. 모두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카메라는 천천히 영숙의 얼굴을 비춥니다. 주름진 눈가에 맺힌 것은 눈물이 아니라 오랜 세월을 견뎌낸 이만이 지을 수 있는 깊고 평화로운 미소였습니다. 한 통의 낡은 편지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그렇게 고요하고도 아름답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운은 스크린을 넘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의 마음에도 잔잔히 스며듭니다. 혹시 당신의 마음에도 오래된 편지 한 통이 남아있지는 않나요? 이 이야기를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